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흥보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흥보가는 판소리예요. 판소리. 판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창하는 사람과 고수, 북치는 사람이 여러 청중,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공연 문학이니까 극갈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뭐야? 창자와 고수가 필요하고 또 관객인 청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죠? 이제 공연을 즐기는 거라서 이제 극갈래이고요. 그럼 내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창자가 뭐예요? 노래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창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자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만 계속하면 힘이 드니까 못도 있어야 돼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인 안일이도 필요합니다. 안일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창은 그냥 노래인 거죠. 그러면 창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예요. 이 파트에서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전달하거나 또 사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완할 때 안일이 부분에서는 그죠? 사건의 변화를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시간 경과를 알려준다던가 혹은 대화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창 부분은 뭐예요? 긴장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긴장을 사건이 막 빠르게 진행되던 것을 그 다음 안일이에서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게 이제 판소리의 특징인 거죠. 이 창과 안일이의 기능은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90%예요. 창의 기능이 뭐라고요? 인물의 정서나 중요한 사건을 전달한다. 그래서 긴장되는 부분이다. 안일이는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엿가나가는 사설로서 극적 이완을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뮤지컬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뮤지컬은 노래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말해주고 중간중간에 배우가 쉬어가기 위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부분이 안일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흥보가는 원작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본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 굽이 전승되던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그죠? 근원설을 바탕으로 판소리라는 문화를 창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작을 해서 이제 재구성했겠죠. 완전한 새 창조는 아니고 굽이 전승되던 근원설화를 이제 재창조해서 판소리로 공연을 했죠. 그러던 것을 소설로 창작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소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흥보가의 근원설화는 뭐냐면 방위설화. 방위설화는 뭐냐면 방위라는 어떤 인물이 우예가 뛰어났대요. 그래서 우예를 강조한 설화를 차용한 거고 또 하나는 박타는 처녀설화. 박타는 설화. 그렇죠? 박타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는 동물 보은설화. 여기 제비가 이제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것이 모두 설화를 차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판소리계 소설 뭐예요?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그 다음에 별주부전, 그 다음에 적벽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흥보가나 심청가, 춘향가, 수군가는 원작이 없고 적벽가는 뭐냐면 원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삼국지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연의가 이제 원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소설로 그죠? 다시 기록이 되었다가 신소설이니까 이제 개화기 때 이 흥보가를 뭐라고 다시 지었냐면 어떤 소설로 다시 지었냐면 이제 내용 바탕 같은 거죠. 연의각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이 재구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연의각은 제비다리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요런 양상을 보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판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언어의 이중성이 왜냐하면 이 조선 후기에 판소리를 처음에는 누구만 평민들만 즐기다가 나중에는 양반까지 향유했거든요. 그래서 평민의 니즈를 그죠? 받들기 위해서 고유어라 비속어를 사용하고 양반들의 니즈를 또 채워주기 위해서 한자어와 고사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언어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도 이 판소리의 특징이고요. 판소리의 소설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판소리를 그대로 그냥 글로 적은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 판소리는 해학성과 풍자성이 두드러져요. 해학과 풍자는 공통적으로 웃음을 유발하죠. 하지만 해학성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연민이죠. 그리고 풍자성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 흥보가는 이 흥보가족이 그죠?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 이런 걸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풍자적인 성격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놀부 장면이 나온다면 농부는 풍자의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흥보 역시 풍자의 대상이기도 해요. 흥보가 지나치게 체면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분이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몰락한 양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허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체면을 중시해서 외관을 갖춰 입어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자기 양반 체면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뭔가 이제 매품 팔러 갈 때 아전에게 말할 때 반말로 해야 되나 아니면 존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이때는 흥부도 이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악과 풍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골개미가 있다고 하죠. 이 골개미라는 것은 문학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미적 범주는 미적 범주. 그럼 뭘 미적 범주라고 하냐면 어떤 문학을 통해서 감동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미적이라고 하고 그것의 범주가 네 가지예요. 우아미, 골개미, 숭고미, 비장미. 자, 얘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 혹은 가면극에서 반드시 등장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면극이나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는 전부 골개미를 가지고 있어요. 골개미라는 것은 웃음이 있단 말이죠. 웃음을 유발하면 우리는 골개미가 있다고 하고요. 비장미는 매우 슬플 때, 현실과 이상이 너무 차이가 있을 때, 숭고미는 어떤 대상이 너무나 훌륭하여서 따르고 싶을 때, 자, 우아미는 어떤 대상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내가 그것에 만족할 때 우아미를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이 흥보가는 이제 해학성, 풍자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골개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게 장면의 극대화예요. 장면의 극대화는 뭐냐면 하나의 장면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의 극대화가 나오는 부분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 거예요? 과장도 있을 거고요. 열거도 있을 거고요. 대구법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 열거가 있으면 뭐라고? 우리는 그죠? 해학성을 주로 느낄 수 있을 거고 풍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또 소설에선 뭐라고요? 어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으니까 뭐라고도 해요? 희화화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판소리적인 말투예요. 그럼 어떤 것에서 판소리적인 말투를 느낄 수 있냐? 이거 보소. 이거 뭐뭐하 걷다 라는 것이 이게 판소리 사설투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어체라는 뜻이죠. 구어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창자가 이제 청자 즉 관객 앞에서 이제 말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구어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나 판소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말이에요. 등장인물의 말이 아니고요. 한데 서술자의 평가라고
한다면 서술자의 개입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서술자의 평가는 서술자의 주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 즉 창자의 주관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서술자의 그 감정이 드러나면 서술자의 평가 혹은 뭐라고도 해요? 논평이라고도 하죠.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평가. 이렇게 말하고요. 주관이 드러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서술자가 개입했으나 주관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판소리 사설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판소리는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객 앞에서 직접 공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자, 지금 말한 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이제 표현법이랑 내용 파악은 지문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창과 안일이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창의 장단입니다. 창의 장단. 이 창, 노래를 할 때의 속도를 우리는 창의 장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의 장단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창의 장단은 뭐야? 속도예요, 속도. 자, 노래를 할 때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시험 포인트인데 어떤 장면에 이렇게 가를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장단 혹은 여기에 들어갈 이 판소리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뭐 진약조가 들어간다, 안일이가 들어간다 이런 거를 그죠?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알아둬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과 안일이는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창이 나왔으면 안일이가 나오고 안일이 나오면 창이 나와요. 그럼 안일이에서 어떤 다음 창에 분위기를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죠? 창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안일이는 긴장을 이완시켜요. 이완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린 이유는 작품 속 세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서 청중이 작중 인물과 사건을 비교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 관중이 계속 긴장만 하면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그 재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할 수가 없죠. 할 수밖에 없죠. 창은 그래서 긴장하는 대목이고 안일이는 이완하는 대목인데 이 창은 그 창 노래의 속도를 통해서 자, 이야기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느린 장단이 가장 느린 게 진양조고요. 두 번째 진양조보다 약간 빠른 게 중몰이 장단이고요. 세 번째로 빠른 게 중중몰이 장단이고요. 그러면 진양조가 아주 느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몰이, 그 다음에 중중몰이, 그 다음에는 자진몰이는 빠른 장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희몰이가 가장 빠른 장단이에요. 그러면 진양조는 노래의 속도가 늦어.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자, 애절한 대목이 나오겠죠. 애절하다고 했으니까 약간 슬픈 대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떨 때 진양조가 나올까요? 가난을 한탄하는 대목에서 나올 거예요. 그쵸? 홍보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는 장면에 나오겠죠. 그 다음 진양조보다 약간 빠른 게 그러니까 조금 느린 장단이죠. 그래서 중몰이 장단이에요. 중몰이 장단은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흥보아들이 그죠? 이 가난으로 인해서 수모를 겪은 장면, 뭐 송편을 얻어먹기 위해서 수모를 겪은 장면이 이제 중몰이 장단에 해당하겠고요. 중몰이보다 약간 더 빨라지는 게 중중몰인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둬야 될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대목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중중몰이 장단은 그렇죠? 중몰이보다 약간 빠른 거예요. 그래서
더 빨라졌으니까 흥겨운 대목에 사용되겠죠. 그리고 또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할 때 우리는 중중무리 장단, 중중무리 속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가장 빠른 장단이 희무리 장단이에요. 그럼 희무리 장단은 뭐야? 긴박한 대목. 그러니까 긴박한 대목이라는 것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에 사용됩니다. 극적인 대목에도 사용돼요. 극적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흥보가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박을 탔더니 돈도 나오고 쌀도 나와. 이 부분에 희무리 장단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단 빠르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텐데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시대 문학이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어휘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휘 테스트는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가난 타령이네요. 자, 가난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안일이로 분위기를 조성해놔요. 그 다음에 진양조 창으로서 이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안일이의 기능이 뭐라고요?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엮어나가는 부분인데 다음 장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 리듬으로 그러니까 굳이 운율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설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행위를 우리는 안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첫 장면 가난 타령 봅시다. 그때는 어느 때인고 8월 추석 가절이라 8월 추석 시간적 배경이 나왔네요.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자, 그리고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피. 그러니까 뭐죠? 이 추석의 풍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풍경인데, 그죠?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문어낸다. 코 난간을 문어낸다. 코를 잡고 냄새를 풍긴다. 이런 얘기죠. 흥보집은 냉랭하여 곤신풍이 딜이 부는지라. 무슨 뜻이요? 흥보집은 찬바람이 불어. 왜? 돈이 없어서 이 추석을 이렇게 이렇게 냄새 추석 때 이렇게 이런 음식 장만을 할 수 없는 지경을 말해주는 거죠. 곤신풍이 분다. 찬바람이 분다. 그래서 자식들은 밥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 하고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해 비유적 표현이 있네요. 달랠 길이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누라는 졸고 앉아있다가 왜? 추석인데도 음식 장만 못해 가난해서 서름이 북박쳐 신세 한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그러니까 다음 창에서 뭐 할 거야? 신세 한탄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라고 했으니까 판소리 사설투.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인데 뭐는 아니에요? 서술자의 논평. 즉 평가는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면 창으로 이어지겠네요. 자, 진양조가 나와요. 진양조 어떤 장면? 약간 느린 것으로 이제 슬픔을 드러내는 장면에 사용된다고 했죠. 전개가 느슨하고 서정적인 대목의 진양조 요 파트를 단락으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제 문제를 좀만 풀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다.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며 잘 타는 고 북두칠성이 복 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제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어떤 사람 팔자 좋고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이년의 팔자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몹쓸 년의 팔자로다.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표현법 한번 볼게요.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다. 그러니까 뭐죠? 자, AABA 구조네요. B만 다르죠. 이게 이름으로 인해서 운율을 형성하죠. 운율 형성 몇 음보? 4음보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4번 끊어 읽었으니까 4음보고 음수율은 글자 수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리듬감을 당연히 이제 창 부분이니까 느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부귀영화로 사는데 2년의 팔자는 어이야 이 지경이 웬일이냐 몹쓸 년의 팔자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흥부 안에는 자신이 가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팔자. 이렇게 나쁜 팔자를 타고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운명론적 사고관 혹은 운명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자기 가난은 팔자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 장면 끝났고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자, 다시 안일이 나왔어요. 진양조 끝나고 그죠? 창 나왔으니까 안일이 나오겠죠. 이렇듯 울고울 쪽에 흥보 17째 아들이 자, 참고로 흥본에는 27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과장이죠. 그죠? 17째 아들 놈이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울고 들어오면 어머니 나 송편 3개만 주세요. 그러면 이 유혈이 낭자했다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송편 3개만 달래. 아니 이놈아 어째서 하필 떡을 3개만 달라고 하느냐. 왜 송편을 달라고 해요? 지금 추석이니까요. 그죠? 동리로 놀러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 들어오면 송편을 주막에 송편 얻어먹을 욕심으로까지 아니리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말하기였는데 다음은 뭐야? 소리, 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아이들은 다 송편을 먹고 있었어. 근데 흥본에는 가난해서 먹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너 나 이렇게 다리 벌리고 있을 테니까 내 가랑이 사이로 엎드려서 지나가. 그러면 송편을 줄게 라고 아이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흥보의 17째 아들은 그 송편이 먹고 싶어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으로 넘어가네요. 자, 창인데 중머리 장단이에요. 중머리 장단은 어떤 때예요? 일반적인 대화일 때 조금 느린 장단으로 창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대화나 어떤 사연을 담담하게 서술하거나 서정적인 대목의 중물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할 거야. 자기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17째 아들이 자, 업적이어 나갈 적에 뒤엔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그 뒤엔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담담 놈 떨어져 앞에 와 서서 한정없이 기어가자 하니 무릎이 모두 해지고 유혈이 낭자하였기로 내가 욕설을 좀 하였더니 송편이랑 고사하고 뺨만 죽게 때려주니 송편 3개만 하여주면 1개는 입에 물고 2개는 양손이 걸러지고 조롱하여 가면서 먹을라요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죠? 애들이 너가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송편 줄게 해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계속 줄지어서 그죠? 줄지어서 계속 이제 그 가랭이 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굴욕적인 상황을 지금 중문의 장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떡 3개만 줘라. 그죠? 이게 뭐야?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죠? 가난으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 그래서 흥보 마누라가 기가 막혀 목이 메어 하는 말이 내 자식아 찌찌찌 무엇하러 나갔더냐 천하몹쓸 애들이지 못 먹는 이 애미는 일촌 간장에 다 녹는데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리 몹시 하더란 말이냐 우지 마라 세상 불쌍한 내 새끼야 울지 말거라. 자, 흥보 어머니가 이제 그죠? 굉장히 슬퍼하면서 말했어요. 우지 마라 불쌍한 내 새끼야. 여기 또 A의 B의 구조로서 민유적 하락을 느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찌찌찌찌 음성상징어고요.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연민스러운 마음이 있겠네요. 어머니는.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일총간장 무슨 뜻이에요? 몹시 속이 타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자, 진양조 했으니까 이제 안일이로 넘어오네요. 자, 흥보 첫째 박을 탐 박타령. 그렇죠? 박타령 장면이 이어지겠어요. 이때 흥보는 친구 덕분에 술이 얼큰이 취해가지고 집안을 들어와 보니 자기 마누라가 울거늘 여보 이게 웬일이요 배고픈 걸 한을 해가지고 이렇듯 울음을 우니 부인이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 권속대로 식구대로 들어앉아서 한평생 허구라도 울어보겠지만 남보기 창피만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찌 흉볼 울음을 운단 말이오. 그랬으니까
이 흥보가 밖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부인이 울고 있어.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하는데 위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뭐죠? 체면을 중시해서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보의 성격은 체면을 중시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울지 말고 우리는 있는 박이니 제비 이후 사건임을 알 수 있네요. 박이나 타서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에 살아갑시다. 박이라도 타서 먹읍시다요. 그렇죠? 박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박의 속을 먹으려고 파는 거죠. 흥분에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톱 빌려 박을 탈제. 이제 진양주로 넘어왔으니까 창으로 넘어왔네요. 창으로 넘어와서 박 타는 장면을 이제 보여줄 건데 왜 진양조요? 슬프고 느린 장면에 처음에는 박을 처음부터 아주 그죠? 속도 있게 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아직 박에서 뭐 금은보화가 나오기 전이니까 슬픔이 좀 드러날 것 같죠? 그러니까 아직 슬프기 때문에 진양조라는 거예요. 자, 시르렁 실컷 톱질이야 여루 톱질이로구나 몹쓸 놈의 팔자로구나 원수 놈의 가난 이로구나 그죠?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가난을 원수 놈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난을 의인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일대 영화 부귀한데 이놈의 팔자는 어이하여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 에어로 담궈줘서 이 박을 타고 들랑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의 밥이 포한이로구나 라고 했네요. 자, 포한이라는 것은 한을 품었단 말이에요. 어떤 한을 품었대요? 밥에 대한 한. 그러니까 이 흥분의 소망은 부유해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뭐가? 밥을 먹는 게 소망이라는 거죠. 평생에 밥 먹는 게 소망이래요. 자, 시르렁 시르렁 담궈줘서 톱질이야. 으허 시르렁 실근 담궈줘서 톱질이야. 계속 이제 열거가 나와요. 여보소 마누라 톱소리 잘 맞아주소. 그러니까 장단을 맞춰서 이제 박을 타자는 얘긴데 톱소리를 내가 맞자 해도 배가 고파서 못 맞겠어. 기운이 없어서 이제 장단을 못 맞추겠대요. 배가 정 고프면 허리띠 졸라매고 여로 담궈줬으니까 위로해주지 않고 계속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흥부 부부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대조적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자 주고 어떤 사람 내 팔자는 사나워. 그래서 대조 또 나타나 있고요. 시르르 뭐야? 음성상징어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시르렁 실건 마라 톱질이야. 큰 자식은 저러 가고 작은 자식은 이리 오느라. 그러니까 큰 자식은 이 일을 시키지 않고 작은 자식만 시키는 거여서 여기에서 이 흥보의 가치관이 나오죠. 체면을 중시하고 가부장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적 인식이라는 것은 가장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사람. 자신이 죽으면 큰 자식이 이제 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하여 볼 거나 에여 톱질을 하자. 여기서는 아직 슬퍼요. 그래서 약간 느린 진양조로 노래했고요. 자, 그러다가 판소리의 장단이 바뀌었어요. 휴무리 장단이 뭐죠? 가장 빠른 장단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목에서 사용돼요. 어떤 일이 진행되겠어요? 그죠? 이 톱질을 빨리 하는 장면이 진행되겠네요. 실건 당겨라. 시르렁 들건 톱질이야. 실근 계속 이제 음성상징어. 실근 왜 이걸 계속 나열할까요?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실근이라는 음성상징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 드디어 이제 박에서 이제 금은보화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안일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장면. 박을 타노니 박 속이 텅 비었거든. 이거 뭐죠? 판소리적 문체죠.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소설을 본다면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육을 일하더니 무슨 뜻이요? 계란에도 뼈가 있으니까 재수가 정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놈이 박속은 싹 다 긁어먹고 아여 남의 조상 쾌음 훔쳐다 넣었구나.
남의 조상 괴는 뭐야? 괴짝. 아무것도 없단 얘기죠. 박을 탔는데 속이 비었어요. 흥보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영감 괴 뚜껑 위에가 뭔가 글씨가 쓰여 있어. 상자 뚜껑 위에 뭔가 글씨가 있대요. 예? 흥보 보더니 박흥보 씨 개탁 무슨 뜻이야? 한문인데 개탁은 뭐죠? 박을 열어라. 그죠? 날 보고 열어보란 말인데 그러면 한번 열어보시오. 열어봤다가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몰라도 만일 굳은 것이 들어있으면 어쩔 것인가? 이게 흥보의 말이니까 흥보는 굉장히 소심해요. 그렇죠?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요. 영감 우리가 시방 이 팔자보다 더 굳게 해야 되겠어. 더 나빠지겠어. 근게 한번 열어보시오. 그러면 열어볼까? 흥보가 한 괴를 가만히 보니 쌀이 하나 수북이 들고 또 한 개를 열고 본게 거기는 그냥 돈이 하나 가득 들었는데 괴 뚜껑 속에다가 쌀은 평생을 두고 퍼내 먹어도 줄지 않은 취지 무궁지미라 쓰였다. 그러니까 취지 무궁지미가 평생을 두고 퍼먹어도 죽지, 그죠? 줄지 않는 쌀이라고 쓰였다는 거고 또 돈계에도 이 평생은 이것은 평생을 두고 꺼내서 써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지전이라 하였거늘 흥보가 좋아라고 두 개짝을 털어 붓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용지불갈지전 취지무궁지미 그 다음에 여기 흥보시 개탁을 통해서 이 판소리의 이중적 언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고유어와 비속어를 사용하다가 여기 한자가 나왔어요. 한자. 그래서 이 한자는 양반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비속어나 고유어는 이제 평민을 위한 그런 어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장면 가볼까요? 자, 휘모리 장단으로 이어졌어요. 휘모리 장단은 가장 빠른 장단으로 사건의 긴박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흥부가 좋아라고 계속 뭐죠? 이 기쁨을 반복을 통해서 자, 괴 두 짝을 털어붙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 차고 뭐뭐했다 보면 뭐뭐 하나 가득 차고 뭐죠? 여기 대구 있고 열거 있고 또 과장 있고 같은 장면을 계속 나열하고 있으니까 장면의 극대화 있네요. 그리고 장면이 뭐예요? 비현실적이에요. 자, 다음 부분 안일이 넘어가 볼게요. 자,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돈이 1만 9만 양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나 되던가 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구 표현법 나타나 있고요. 보더라 판소리적 문체죠. 판소리적 어투예요.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도 하고요. 자, 소설로 보자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쌀본 김에 밥부터 좀 해먹고 개짝을 떨어붙던지 박을 타든지 해봅시다. 우리 권속이 모두 몇이냐? 우리 식구가 몇이니? 자식놈들 29. 우리 내외도 통합이 31명이로 29명이었네요. 그죠? 여기서 도통은 아주라는 뜻이요. 아주 아무리 아주 합이 31명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다가 한 앞에 쌀 한 섬 한 섬씩 쌀 한 섬이 80kg? 80kg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과장이죠. 그죠? 얼마나 배고프면 한 사람 앞에 80kg는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과장이죠.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지듯 쪄서 삭군을 사다. 그죠? 저다 붓고 밥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고용했어요. 붓고 한 것이 밥더미가 거짓말 좀 못하면 남산더미만 하더이다. 이것도 과장이네요. 그죠? 흥보가 밥 먹으라는 영을 내리는데 내 이놈들 체할라 조심해 먹으렸다. 자 먹어라 해놓으니 이놈들이 우우하면서 온데간데 없지. 아이고 이놈들 다 어디 갔어? 흥분의 자식들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본게 이놈들이 모두 밥속에서 튕겨 나오는데 어째요 밥속에서 나오는 거니? 어떻게 밥이 환장이 되었던지 밥속에가 총철한 바퀴듯인가? 총의 탄환 바퀴듯 지겨 있고요. 꽉 박혀가지고 당장 벌거지 콧속 파먹듯
당창 벌거지 코 속 파먹듯. 무슨 뜻이요? 지금 늘 벌레가 코 속을 파먹는 것처럼 저 속에서 밥을 퍼먹고, 이제 밥이 쌓였는데 그 속에서 퍼먹고 나온대요. 자,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상황을 굉장히 과장해서 묘사했어요. 왜요? 흥보의 가난했던 정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야?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요. 자, 흥보는 자식들 같이 그렇게 조백 없이, 자식들 같이 무턱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밥을 보고 인사해. 자, 흥부는 역시 이 양반이기 때문에 체면을 중시합니다. 노담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노담은 뭐야? 화내는 말부터 나왔다. 누구한테 화를 내? 밥한테. 밥님, 너 참 본지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대면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하거니와 온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괄시한단 말이냐. 밥에게 말을 시키고 있어요. 일단 의인법이 있고요. 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너를 본 지 오래됐어.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 라는 거죠. 사실은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반어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에이 손 섭섭다. 여기서 손은 뭐냐면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손님은 누굴 말해요? 흥부 자신을 말하죠. 그죠? 지금까지 안일이었어요. 이야기였고요. 이제 자진몰이 장단으로 넘어가네요. 자, 자진몰이 장단은 희몰이 장단보단 느리고 중중몰이 장단보단 조금 빠른, 그리고 그래서 섬세하면서도 명랑한 장면, 차분하면서 상쾌한 장면, 그리고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 그런 사건에 쓰이는 빠르게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나 볼까요? 흥부의 말. 세상인신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 한들 너같이 심할 소냐. 새도집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 못다 먹으면 돼야지 개를 주고 떼고의 학 두루미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도집은 뭐냐면 권세가 있는 집이겠죠. 여기서 주제의식이 드러난대요. 이 흥보가의 주제가 뭡니까? 자, 표면적 주제는 이제 이 형제간의 우애이지만 그 이면적 주제, 즉, 이 서술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빈부격차예요. 빈부 간의 갈등, 빈익빈, 부익부.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 양반들의 권위가 몰락해 가면서 신흥부유층이 생겨났죠. 신흥부유층은 그 돈을 인간보다 더 중시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 그리고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제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양반들은, 그죠? 돈이 남아나서 밥을 먹다가 못다 먹으면 돼지 개 주고, 또 거의 학두루미와 심지어 오리떼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서 썩내 하지 않더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비판한다고요? 부잣집과 대조되는 가난, 즉 빈부격차를 비판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자, 날과 무삼 원수로서, 나는 무슨 원수로서 사흘 나흘 예사로 굶어 백가종이 득에 볶고 갈빗대가 따로 나서 두 눈이 깜깜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앉았다 일어서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되었으니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으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각박한 세태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풍자가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죠? 과장과 열거를 통해서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 현재 물질 만능주의와 이제 빈부격차 그리고 각박한 세태에 대한 비판, 풍자가 나타나 있다. 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손은 누굴 말하겠어요? 밥. 그렇죠? 밥. 그동안 얼마나 가난 때문에 서러웠습니까? 그것에 대한 원망이죠. 그죠? 한참 일이 준책더니 도로 슬쩍 달랜다. 누구를 꾸짖은 거죠? 준책하다 꾸짖다? 밥을 꾸짖었어요.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런 거죠. 자, 달래요. 왜 달랩니까?
실제로 밥이 싫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냥 푸념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히히히, 그참 내가 이리 했다 해서 노여워 아니 오랴느냐? 그러니까 뭐야? 화가 난다고 해도 나한테 머물러 있어 다오 라는 뜻이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밥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자기는 이제 체면을 중시해서 밥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화났다가 이제 달래는 거죠. 어여뻐 한 말이지 미워 한 말이 아니야. 이게 이제 흥부의 진심이에요. 친구가 조만 없어 정지후박에 매였으니. 자, 친구란 늦게 사귀든 일찍 사귀든 관계없이 정이 얼마냐 깊고 얇으냐에 달렸다. 정지후박도 이제 판소리의 언어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한자니까요. 하상견지 만만야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 만나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으니 밥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으니 떨어져 살지 말자. 그죠? 아, 애게게 내 밥이야. 옥을 준들 널 바꾸겠니? 금을 준들 널 바꾸겠니? 애게게 내 밥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는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죠. 새 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그러면 여기 뭐야? 새 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는 뭐야? 서술자의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신의 주관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논평, 편집자의 해석, 편집자의 논평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흥보는 바베에게 처음엔 꾸짖다가 그죠? 화를 내다가 나중엔 달래요. 왜 이랬을까요? 그동안 흥보는 밥을 먹지 못해서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밥에게 원망을 드러냈다가 그렇게 화만 내면 밥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을까봐 달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밥에 대한 이 흥보의 이중적 태도, 상반된 태도였습니다. 자, 여기 밥 타령까지 해서 흥보가의 내용은 끝났어요. 자, 흥보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창과 안일이의 기능. 그 두 번째는 소리의 장단,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자준무리, 희무리 어떤 장면에 쓰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나머지 장면의 극대화,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논평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안일이의 기능이 뭐라고요? 안일이는 사건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한다. 청중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청자가 호흡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다음 창을 준비하도록 돕는 거죠. 자, 사건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지난 일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단 몇 줄에 줄인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약적 제시는 뭐와 같아요? 직접 제시와 같은 거죠. 직접 제시는 사건을 말과 행동으로, 즉 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줄거리만 보여주는 것을 요약적 제시. 이 요약적 제시는 어디에서 나타나? 안일에서 나타나요. 그럼 창에서는 장면을 극대화하고 인물의 그 고조된 감정을 알려주고 그것이 이 창 부분이 이제 메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 할 때 호흡이 아주 빨랐어요. 긴장했어요. 그것을 이완시켜 주는 게 바로 안일이의 역할이고요. 자, 창의 역할은요,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장단, 그죠? 그 5가지 장단, 속도는 외우셔야 돼요. 진양조 가장 느린 거, 그 다음에 중물이 조금 빠른 거, 중중물이 보통 속도, 그 다음에 자진물이 빠른 속도, 휘몰이 가장 빠른 속도.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대목마다 이 창의 속도를 달리하죠. 그래서 이 다양한 장단은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한다는 얘기는 유기적으로 사용돼요. 자, 장면을 확대 부연하거나 극대화하여 청중이 정서적으로 긴장, 몰입하게 만들고 어떤 흥치를 유발해요. 그럼 흥치를 유발할 때는 어떤 장단? 희몰이 장단. 그죠? 신나는 장면. 그 다음에
자진몰이 장단. 자진몰이 장단은 이제 경쾌한 장면에 사용되니까요. 그 다음에 효몰이 장단은 긴박감을 나타낼 때 표현되니까요. 이럴 때 이제 감흥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진약조는 슬픔을 유발하죠. 느리고 이제 애절한 대목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몰이 장단은 일반적인 이야기, 전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장면의 극대화는 아주 많이 나타나죠. 하나의 장면을 아주 길게 늘어뜨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창 부분에도 나타나고 안일이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면 당연히 표현법이 열거, 반복, 과장이 나온다고 했고 해악과 풍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파일에서 흥부부부상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